여러분 채간금리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채간금리는 마이너스로 한참 내려갔어요. 채간금리가 뭐냐? 여러분 기준금리는 아시잖아요. 이게 명목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0.5%입니다. 0.5%. 지금 뭐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금리잖아요. 그죠? 현재가. 채간금리는 바로 이 기준금리에다가 마이너스를 합니다. 마이너스를 하는데 뭘 하느냐?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마이너스 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미래의 물가가 얼마나 오를 거냐.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 예. 그런데 미래 물가는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랐잖아요. 그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기대 인플레이션은 1.9%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예요. 물가가 내려가는 추세가 아니라. 예. 작년에 원래죠. 워낙 이 장마가 길었던 탓에 당장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유가도 지금 점점 옛날 대비해서는 좀 올라가고 있는 편이에요. 내려가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또다시 내려가고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옛날이라면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비해서는 유가가 올라가는 모양새거든요.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게다가 이제 정책적 이슈도 또 생깁니다. 정책적 이슈도.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세금이 올라간다든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세금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데다가 지금 전세 자금이나 혹은 월세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물가에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1.9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9까지. 그러면 기준금리가 0.5%잖아요. 마이너스 1.9%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채간금리, 실질 기준금리입니다. 이게 0.5 마이너스 1.9니까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채간금리는 마이너스 1.4입니다. 지금 채간금리는 마이너스 1.4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서 어딘가에 투자하겠죠? 채간금리가 마이너스 1.4밖에 안 되니까.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기준금리는 약하고 그렇다고 저축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니 돈을 계속 빌린다는 뜻이에요. 실질 채간금리가 마이너스 1.4라는 것은 돈을 빌려서 어딘가에 계속 투자한다는 겁니다. 투자한다. 그럼 어디다 투자합니까 여러분? 자산에 투자합니다. 자산이 대표적인 자산은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그런데 요즘 부동산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주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대주주 요건을 3억까지 지금 낮춘다고 지금 기재부가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논란의 도가니입니다. 논란의 도가니. 연말에 가면 나는 대주주 안 되려고 주식을 다 던진다는 거예요. 주식을. 연말에 가면 다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식을 던지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연말 12월에 폭락설이 있는 거예요. 12월에 폭락설이. 일반적으로 대주주 요건이 10억일 때도 연말에 많이 던져서 10억에 대주주 안 되려고 말입니다. 내가 대주주 안 되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12월 말 기준이거든요. 12월 말 기준으로 내가 가진 주식 보유액, 그리고 내 가족 전체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손자 손녀까지 다 가족 전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총합이 시가 총합이 3억이 넘는다. 이러면 대주주예요. 그러면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낸다? 33%를 냅니다. 33%. 이거 안 내려고 다 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결국은 주식시장에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식시장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으로 가. 부동산 시장으로 가면서 지금 시중에 있는 자금이 얼마입니까? 자금이. 단순하게 그냥 자금만 봐더라도 광의의 통화량이 7월 말 기준으로 3,094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다? 그러면 부동산은 또 폭등한다.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른다. 이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말이요. 이 말이. 지금 실제로 보면 여러분 옆에 있는 도표에서 보면요. 채권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채권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는 저는요.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 자산의 거품이 낄까 봐요. 자산의 거품이 낄까 봐.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와 이게 유동성이 넘쳐서 돈이 넘쳐서 오른 거품 가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현재까지 보면 여러분 현재까지 보면 이 주택가격 상승률 그러니까 분기별로 주택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느냐 이 상승률에다가 우리가 명목 GDP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생산한 거 올해 생산을 얼마나 했느냐 이 증가율을 이거를 빼보면요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 나오거든요. 올 1분기가 2.9%포인트입니다. 2분기는 1.8%포인트입니다. 이게 2006년 4분기에 5.3%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이 말은 0포인트 이상이 된다. 0포인트보다 높다. 이 말은요. 주택가격의 어떤 상승 속도가 국민소득 증가보다가 빠르다는 이야기. 내가 버는 돈보다가 주택가격이 더 빨리 올라간다. 이 말은 내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올라가니까 거품이 그만큼 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충격이 그거예요. 내가 버는 것보다가 주택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고 그러면 주택가격은 그에 따라서 계속 매매가 상승은 지속되고 그게 거품으로 끼고 그러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품이 추락할 때예요. 이 거품이 추락할 때. 저는 이 거품이 추락할 때 바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위기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요. 아마 이 실질 기준금리, 체감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자산시장으로 더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그 두려움이 부동산을 다시 올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봐야 되는 게요. 부동산 자체가 보면 부동산 자체가 전세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어요. 67주나 올랐습니다. 67주. 이 전세값이 오르잖아요.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값은 이렇게 있는데 매매값은 이렇게 있는데 전세값이 점점 올라가고 매매값보다 넘어서는 그런 결과가 생기잖아요. 이걸 깡통전세라고 하는데요. 깡통전세는 지방에서는 진짜 깡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이게 서울에서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전세가가 이만큼 올라갔어? 그러면서 매매가가 점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치고 올라갈 수도. 그래서 매매가가 전세가를 점점 넘어서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위기가 부동산은 분명히 지금 올라간다. 지표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표로 보면. 실질적으로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부동산 또 랜드마크가 아닌 부동산 이런 건 조금씩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드시요.
무조건 영끌해서 부동산은 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끌해서 나홀로 아파트 사고 이러면요. 나중에 떨어질 때 감당 못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